추정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정에 대한 좀 간단한 미루어 짐작하다 라는 간단한 뜻으로 좀 바꿔요. 이제 추정이라는 게 실제로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통계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통계적? 통계를 이용해서 라는 뜻이야. 통계를 이용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을 해내려 해요. 추정을 정확하게 잘하면 사회현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 지금이야 뭐 이제 아마 뉴스 좀 봐서 알겠지만 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통계를 자꾸 좀 조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정말 벌받을 일이고 일단 숫자는 절대 고치면 안 돼. 국민을 위해서 그런 거지.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좀 조작하는 일은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 그 현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수백억, 수백조의 돈이 다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되게 상당히 심각한 일이. 그러면 너 학교 보내줄 수, 대학 공짜로 막 보내줄 수 있고 아니면 막 그런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런 엉뚱한 일에. 그래서 이제 절대로 통계를 좀 이제 그 가짜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거 나이 불문하고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어떤 그 나쁜 목적과 의도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이 아무튼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거는 지켜야 돼요.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한데 맨날 통계조사하면 신문마다 다르잖아.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저랬다, 막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만약에 통계조사가 심하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거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연구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원칙만 잘 지켜준다면 왜곡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전체 학생들 또는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X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동그라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세상 사람을 다 만나볼 수는 없으니까 몇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지. 너 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동그라미를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대뜸 동그라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 전부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글쎄 과연 그럴 수 있는지는 내가 또 저쪽 지방에 가서 물어봤더니 또 X를 좋아한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X를 좋아하는 건가? 헷갈린다. 또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막 섞여 있어. O다 X다 막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뽑으면 뽑을수록 점점 더 모르겠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주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편견 없이 계속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믿지는 않아요. 만약 그런 사람들은 너무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걸지도 몰라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쪽이거든. 그럼 이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을 다시 의견을 모아. 물론 내가 열심히 골고루 잘 돌아다닌다면 동그라미를 많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사람들의 평균을 다시 내.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뭘 한다? 평균을 한 번 더 내. 그럼 이제 동그라미가 좀 우세하다는 쪽으로 나오겠지. 요 절차예요. 우리 요 전체 집단을 모 집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표본이었어요. 표본에 무엇을 구한다? 평균을 구해준다. 그럼 평균들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있잖아. 평균에 무엇을 구한다? 평균을 구해본다. 여기가 평균의 평균 자리야. 요걸 이니셜로 쓰면은 표본을 X라고 불러요. 표본은 뭐다? X이다. 표본이 뭐다? X이다. 표본이 바로 X이다.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부른답니다. X바. 표본의 평균. 그래서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또 한번 구하겠다. 그럼 이렇게 써요. 내가 봤던 옛날 책에서는 x의 평균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대학교 책에서.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사실은. 기호는 이제 발명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그냥 평균 기호예요. 특히 이제 표본의 평균을 부르는 말로 좀 써. 평균이라는 건 그저 숫자일 뿐이야. 평균이 숫자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원하면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좀 공감이 가나요? 아,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전체 집단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고 그 평균을 다시 한번 평균을 또 내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좀 전체가 누구인지를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와. 이게 바로 추정이야. 미루어 짐작해내다. 이렇게. 네, x바의 값은 구할 때마다 이 번호 매겨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 구할 때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거려. 근데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정상적으로 모집단에서 잘 샘플을 뽑고 있다면은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보는 이 상황에서는 심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주 그런 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원칙을 지켜야 돼요. 표본을 추출할 때 원칙은 랜덤하게 하여라 입니다. 랜덤이라는 말은 편견에 치우쳐서 한쪽에서만 계속 뽑지 말고 여기저기 골고루 의견을 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와 비슷해요. 골고루 편견 없이 뽑아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들 자기 뜻이 좀 뽑혔으면 좋겠으니까 자꾸 무의식 중에 좀 이제 편견이 일어나도록 막 좀 이렇게 조절하려는 이제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임의 추출이라고 불러. 어려운 말로 임, 의, 추출. 임의라는 것은 마구잡이로 뽑아라 이런 뜻이야. 의도를 가지고 뽑지 말아라. 의도를 가지려면 마구잡이로 뽑아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져야 돼. 여기서만 뽑아야지. 얘네한테 물어보니까 얘네가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니까 걔네한테 막 계속 물어보고 이러는 일은 그건 안 돼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갑시다. 그럼 모집단에도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진실이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탈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값, 주로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은 2번이죠. 내가 직접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은 2번과 3번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었던 1번의 정보를 얻어내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 사람들이 바로 내가 구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알아내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다 했지 또. 그래서 이쪽 평균과 이쪽 여기 평균은요, 요게 똑같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추출을 잘했을 때는 그렇고요. 일단 사람을 뽑을 때는 이제 인원을 정해놓고 뽑아요. 한번 집단을 n개로 해서 뽑겠다 그러면 뭐든지 전부 다 n개로 싹 뽑아줘야 돼요. 공평하게. 그럴 때 이제 n분의 시그마의 제곱과 똑같은 답이 나오고요.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요 문제가 바로 이거. 기본 문제들이 다 이제 여기에 좀 들어있어요. 뭐를 한번 해볼까나?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은근히 어려워하더라고. 1, 2, 3, 4, 5가 있는 모집단이 있어. 물론 5명의 존재는 좀 작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다 할 수는 있지만 모른 척 하고요.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선택하려 해. 그럼 1, 2가 뽑히거나 1, 3이 뽑히거나 1, 4가 뽑히거나 기타 등등등
쭉 뽑힐 거예요.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하려 해. 표본의 평균을 구하려 해. 그럼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면 쭉 나오겠죠?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걔네들의 평균을 한번 또 구하려고 한다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또다시 구하려 해.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 얘기가.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게? 즉 이게 얼마게? 이건 평균, 표본의 평균. 이게 되게 많은 거죠. 표본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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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의 평균 이렇게. 예. 걔네들을 다 뭐 한다고? 한 번 더 와장창 평균을 내는 거야. 얘 얼마게? 물어본다. 그러면 다들 어떤 행동을 하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을 진짜 뽑아. 그래가지고 평균을 다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해요. 아니 틀린 행동은 절대 아니지. 근데 뭘 모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왜냐하면 아까 그랬지.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있다 그랬잖아. 그 예구하라고 문제 나오면 굳이 이 긴 행동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얘를 구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분산은 누구분의 누구와 같다? n분의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으니까요. 이것도 알아두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고생을 하지 않고도 얼른 냈다 결과에 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예, 여기까지만 잘해주면 일단 큰 산 하나 또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좀 어렵게 만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아는데 도표를 못 읽어내거나 개념은 아는데 문장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얘들 그거를 좀 도와줄 거거든. 그래서 오답을 다 하면서 그 부분은 다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이게 다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원래 끝나는 거야. 뭐 숨겨진 개념이 더 있거나 그러진 않답니다. 일단 이게 잘 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 이제 모집단이라는 것이 있었고, 지금 제 필수예제 3개를 푸는 걸 보여주려고 거의 다 끝났어. 표본의 평균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표본 평균을 구해서 문제를 풀 계획이고요. 평균의 평균이 하나 더 있었죠, 그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표본의 평균은 구할 때마다 조금, 이제 표본을 구할 때마다 조금씩 약간 왔다 갔다 달라진다 그랬어요. 어디를 뽑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x바가 뭐 10에서 30 사이가 될 확률을 구하라 문제가 나와요. 자, 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갑니까? 지금 저거 이해시켜 주려고. x바가 왔다리 갔다리 한대니까 뽑을 때마다, 그러니까 10에서 30 사이에 올 확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확률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Z를 꼭 바꿔야 돼요. 무조건 Z로 바꾸는 거야. Z로 바꾸는 저 작업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표준화. 얘가 표준 정규 분포 변수야.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분수. 근데 이제 요때 요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정규 분포라 그랬잖아. 근데 얘가 정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얘가 정규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요게 있어.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면 표본 평균은 반드시 정규 분포가 돼요. 그리고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아니면 그래도 골고루 잘 뽑잖아요. 충분히 많이. 그럼 정규 분포가 됩니다. 즉 표본 평균은 무슨 짓을 해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되게 희한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x바는 무슨 분포?
정규분포라서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이제 근거가 생기는 거야. 여기에 이제 교과서마다 깨알같이 나와 있어서 자주 좀 그냥 지나치더라고. 물론 이제 논리 그렇게 안 따지는 사람들은 아니 뭐 그냥 정규분포지 모르고 풀어버리는데, 좀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정규분포여야 정규분포로 풀지 정규분포가 아니면 못 풀잖아, 이런 생각 하는데요.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조금만 가야 돼. 자, 그거 생각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x바에서 x바의 평균을 빼고요,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야 z가 될 수 있어. 옛날에는 x가 있었기 때문에 x의 평균을 빼서 x의 표준 편차로 나눴었는데 그게 m이었고 그게 시그마였었어. 예전엔 그랬던 거고, 지금은 x가 아니죠. x가 아니고 누구야? x바이기 때문에 x바의 평균이 빠지고 x바의 시그마가 나눠져야 돼요. x가 있었으면 x의 평균과 x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것처럼.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행히도 m이 맞아. 근데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시그마가 아니라, 둘의 극명한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기억해주고 계산할 때 요것만 좀 조심해. 그럼 EX바 어디서 가져와야 돼? 여기 있겠지. VX바도 여기 세 번째 정보이고 시그마 X바도 이 3단 콤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번호를 매긴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정보라고 앞으로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2단계에 대한 얘기냐 3단계에 대한 얘기냐 이걸 따져야 돼요. 이게 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2단계 얘기인가 3단계 얘기인가 잘 들어볼 것. 1단계가 정규분포면 2단계가 정규분포고 1단계가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2단계는 정규분포가 될 수 있어요. 충분한 개수를 잘 뽑으면 가능한 일이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최종적으로 드디어 이제 공식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추정하는 거냐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3번을 가지고 1번을 추측하는 일을 하는 거야. 또는 이제 1번에, 특히 1번이 누구냐면 1번의 평균을 어디쯤 있는지를 맞추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야. 근데 평균이 당연히 표본의 평균보다는 조금 차이가 지겠지. 표본의 평균보다 요만큼 크고 요만큼 작은. 근데 저 정도는 아무나 얘기한다. 아니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 그건 일반인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는 건 차이가 얼마나 날 수 있냐, 어떤 상황에, 이거거든. 그게 다 나와 있어. 루트 n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멋지지 않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여기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물론 책에 증명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나는 그 증명은 좀 생략을 하고 약간 직관적인 좀 해설을 덧붙이는 쪽으로 갈게요. 일단 이름 설명합니다. 요 알파는 신뢰도라고 불러요. 얘가 약간 오해를 부르는 면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좀 해줄 거고, n은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5명씩 뽑아서 조사를 했으면 표본 크기 5, 10개씩 뽑아서 조사하면 표본 크기가 1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시그마는 이게 의미가 뭐더라? 표준 편차. 그렇지, 표준 편차인 거죠. 시그마의 의미는 표준 편차인 것입니다. 사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루트 n분의 시그마. 아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봐도 상관없겠어요. 원래 이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원래 시그마 혼자 이렇게 보면 혼자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좀 얘기할 수는 있겠고요. 신뢰도 얘기를 좀 하죠. 이 신뢰도란 믿을 수 있는 정도란 뜻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오해를 부르는 게 요거 때문이거든. 자, 신뢰도 95%일 때 이런 이제 말투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럼 알파가 0.95구나. 이건 착각이야. 그 뜻이 아니거든. 신뢰도 95, 그래서
그쵸. 수험생을 위해서 쌤 나름대로 이 말을 착각하지 않도록 좀 번역한다면, 신뢰도, 즉, 믿을 만한 확률이 95%가 되게 하는 알파 값. 이렇게 번역할까나? 좀 생략이 된 거야. 그러니까, 95는 알파랑은 다른 거고, 신뢰도 알파는 맞아. 좀 95%가 나오는 알파 값을 얘기할 때 신뢰도 95%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많이 얘기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뢰도가 저 분홍색인 줄 알아. 아니야, 신뢰도는 알파고 알파는 따로 있어요. 그럼 어디 있는데요? 보여줄게. 알파 값이 그 Z, 아이고, 마이너스 알파 Z 알파 해가지고 이게 0.95가 되게 만드는, 즉 이 자리가 0.95인 Z, 여기 요 알파 값 있죠. 요거 요게 신뢰도 알파입니다. 둘 중에서 플러스를 갖다 써요. 예, 마이너스는 안 써요. 책에 가끔 절대값 Z가 있고 알파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인 거야. 빼기 알파에서 알파 사이에 있다라는 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자, 저게 정체는 아직 얘기 안 했어. 그냥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라더라 라고만 얘기했는데, 아직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해설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0부터 알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저렇게 그 Z를 쓰면 이렇게 된 거잖아. 원래 이제 빼기 알파에서 알파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가 되는 거거든? 0부터 하면 어떻게 되겠어? 0.475로 변해요. 0.47로 보고, 이거는 95%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0부터기 때문에 빼기 알파까지 고려하면 95 될 거야. 도대체 무슨 신뢰도냐? 이게 이제 믿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뭐 할 때 쓰는 신뢰도냐? 자, 그 얘기는 잠깐 한번 해보자. 사실은 그런 거야. M이 X바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에요. 원래 이제 M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된 평균, 진짜 평균이고, X바는 뭐죠? 모집단이니까 모집단께 조금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그치? 내가 어떤 집단을 만나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좀 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X바가 변하기 때문에 X바에서 좀 더하고 X바에서 좀 뺀 오차라고도 불러요. 오차라는 게, X바가 만약에 여기면 오차가 이렇게 생긴다. 그 안에 어딘가에 M이 들어갔다면 운 좋게도 내가 그 만난 사람들 그를 통해서 얻은 이제 통계치에서부터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면 그 안에 진실된 값이 들어있으니까 얼추 잘 맞춘 거지. 이 정도쯤 안에 평균이 돼요. 뭐 우리 반 학생들 키를 조사하는데, 내가 이제 무작위로 막 사람을 뽑아서 만나봤더니 평균 키가 한 170이야. 근데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니까 한 175에서 165 사이쯤에 우리 반 평균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맞은 거야. 근데 좀 엉뚱하게 너무 키가 큰 사람들만 가서 인터뷰를 했네? 그러면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오차를 감안을 해도 반평균이랑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실패한 거. 예측에 실패한 거고, 대부분은 뭐 편견 없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거의 진짜 평균이 내 조사값 안에 들어와요. 요거 X바를 상징하는 걸로. 한 100번 조사를 하면 95번 정도는 진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거고, 5번은 좀 실패를 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그 수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계산한 값에다가 오차를 감안을 좀 했을 때 진짜 평균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95%인 거지. 아니 뭐 저럴 거면 100% 하죠. 100% 괜찮잖아. 근데 100% 하려면 다 조사해야 되지. 대한민국 사람 다 조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진짜 장난 아니야. 굉장히 큰 돈이 들어. 그래서 아무튼
경제적인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구해다 써야 되지, 그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들지, 뒤처리도 되게 좀 크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신뢰도는 적당히 조절하는 게 좋은 거야. 한 80%면 충분해. 인데 뭐 굳이 90%, 100%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거든. 시험 공부해봐서 알잖아. 한 30점이 한 50점 되는 건 쉬운데 90점이 100점 되는 게 되게 어려워. 그거 좀 되게 빡빡하게 해야 되거든. 훨씬 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건 괜찮지만 100% 유지하는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보통 99% 이상을 요구하는 분야가 의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돈이 들어가요. 실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한 60%, 70%만 넘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됐다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그 사회과학 쪽. 뭐 어차피 뭐 심리학자인데 중요하지 않은 거 있잖아. 뭐 아주 뭐 발가락이 길수록 뭐 성격이 예민하다. 좀 틀리면 어때? 약간 차이 나는 건 그건 감안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만약에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때 조금 낮춰도 돼. 적절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걸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첨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식에 이제 우리가 이 식이 왜 나왔는지는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식을 잘 지켜준다면 평균이 어디와 어디 사이쯤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99%야. 이것까지 감안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말이 맞을 확률이 85%야. 이런 식으로. 좀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말이 맞을 확률까지 다 계산하는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H004를 통해서 한번 잠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에 대해서. 추정을 할 때는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있다니까. X바를 꼭 알아야 해요. 그리고 뭘 알아야 되죠? 알파와 N과 시그마를 알아야 하죠. 알겠느냐? 자, 갑니다. 이미 추출했다. N명을 이미 추출했다. 80%가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건 모비율인데 모비율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모비율은 아직 수업 안 했거든. 잠깐만 003으로 넘어갈게요. 이 얘기가 좀 길어. 1600명을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N이 이제 1600이란 뜻이고요. 표준 편차가 16점이더라고요. 시그마가 16이고요. 평균 점수 M을 신뢰도 95% 또는 95%의 신뢰도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신뢰도 알파가 0.95란 뜻이죠?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 자꾸 거기서 우리가 많이 틀리거든. 그게 아니고 확률, 즉 빼기 알파에서 Z가 알파 사이에 올 확률이 95%다. 그럼 0에서 알파 사이에 올 확률은 0.475다 이런 뜻이고요. 저 알파는 다 알려줘야 돼요. 누가? 쌤땐 다 외우고 댕겼거든? 외우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 사실은. 근데 여기 다 써주셔. 뭐 1.96이라고 여기 써있잖아. 표 책의 아래에 보면은 그 일부러 다 주시는 거야. 자, 알파 값은 얼마다? 1.96이다. 이렇게 이제 됐다. 그럼 너 M 예측할 수 있니? 시그마 알겠다, N 알겠다, 알파 알겠다, X바 알겠다. 모르는 게 없어.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질 않아. 어렵지 않으면 얼른 맞춰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배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았나요? 추정을 한번 그냥 살짝 연습해 본 거야. 근데 다른 문제들은 또 더 많이 풀면서 약간 심화를 좀 시켜야 돼요. 자, 이제 아까 그 모 평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모 비율도 굉장히 비슷해요. 모 비율, 표본 비율, 그리고 표본 뭐라 그러지? 표본 비율의 평균 이렇게
표본 비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시스템도 되게 비슷해. 근데 비율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게 확률이야. 근데 확률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좀 언어가 겹치거든. 그래서 비율이란 말로 살짝 바꿔놨는데 비율은 이제 내용상 거의 확률이에요. 확률. 자, 역시나 3번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3번의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1번의 정보를 추측해낼 수 있단다. 오늘 목표는 그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조사를 하고 확률을 구해, 거기서.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을 확률. 또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계속 뽑을 때마다 확률을 계산합니다. 일부분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삿갓 모양을 씌워요. 해시라고 부르는데 모자 씌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그게 바로 무엇과 같을 수 있다? 전체 평균 P와 동일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조금 하는 부분이란다. 괜찮겠니? 아이고.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P는 말이지. 참, 이거부터 얘기할까? 여기에 이제 확률이 있을 거고요. 확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을 텐데, 그것이 전체 모 비율과 어떤 그 관계를 가지면 여기는 P, 이렇게 되고, 여기는 n분의 PQ가 된단다. 여기는 루트 n분의 PQ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공식이 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대뜸 공식부터 얘기해서 미안해. 전체적인 얘기 다 생략했다. 일단은 분위기 파악부터 좀 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P가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얻은 P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비슷한 느낌의 식이 있거든? 알파까지는 좋아. 근데 아까처럼 쓰면 그거는 저거잖아. 모 비율이 아니라 모 평균 이야기에서 쓰는 거고요. 이 자리가 아까 뭐였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있었죠? 이게 표준 편차 아니었니? 여기도 표준 편차가 오는 거야, 이렇게. n분의 pq.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p, hat, q, hat이라는 거. 이게 표준의, 그러니까 표본에서 얻은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표본에서 얻은 비율이 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여기서 q는 p 플러스 q를 1이라고 했을 때요. q는 1 마이너스 p를 상징하는 기호다라고만 좀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 용어 정리합니다. 알파의 의미는요. 실, 뢰, 도, n은요. 표본의 개수, p, 햇은 판가모리 확률인데 이거 무슨 확률이라 불렀지? 모비. 자, 모비율은 전체의 것을 말하고요. P햇은 모비율이 아니라 표본의 내가 뽑은 것의 확률. 그렇게 좀 생각해 주고요. 이 공식 안에만 집어넣으면 일단 P를 예측하는 일은 완전히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이 아직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우리 문제를 풀면서 2부에서 조금 더 여기 모비율에 대한 거는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공식 사용법을 좀 빨리 한번 좀 해보면, 만약에 모비율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p 햇에 관심을 좀 갖고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p 햇 q 햇 마이너스 알파 루트 n분의 p 햇 q 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0%가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즉 p 햇이 0.
8이라는 느낌이고요. n명을 이미 추출했다. 사람은 n명인데 아직 정확히 가르쳐주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95%다. 그럼 알파가 95%란 뜻? 아니라 그랬지, 그지? P 빼기 알파 Z, 알파일 확률이 95%로서 95%가 나오게 하는 알파는 따로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 딱 맞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 구간 이렇게 AB라고 해놨는데 그게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거든. 신뢰 구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야. 저 추정하는 저 구간을 저게 범위잖아. 신뢰 구간이라 그래. 신뢰 구간이 여기가 A다라는 말은 이 값이 A다 이런 뜻이고 여기가 B다라는 말은 이쪽이 B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가 0.098이라고 얘기한 거와 다름이 없으므로 이 앞에 있는 이 값에서 즉 B에서 뒤에 있는 이 값, 즉 A를 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알파 루트 n분의 b 햇 q 햇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알파 값은 책에서 다 얘기해줬어. 1.96으로 하자. 뭐 그렇게 하죠. P햇은 0.8이라는 게 다 나와 있어. 그럼 Q햇은 1에서 이걸 뺀 0.2라고 했고 그 값이 이 네모 자리에 있는 계산한 값이 0.098 만약에 이렇게 여기는 누구든지 이제 뭐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0.098이라면 지금 내가 n을 못 찾을까? 미지수가 n밖에 없는데 간단한 1차식인 거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쌤 생각에는 이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좀 대화를 좀 하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일단 감을 좀 잡아놓고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추정이란 이런 거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와 같이 서로 관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평균이 들어있는 구간은 이렇게 예측하는 거다. 신뢰도란 알파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신뢰도 95%란 알파가 95%란 뜻이 아니다. 알파 값은 따로 있다. 95가 나오게 하는 알파 값은 따로 있다. 뭐 비율이란 평균을 구한 게 아니라 확률을 구해서 이제 뭐 비율, 표본 비율, 표본 비율의 평균에서 3단 콤보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실제 확률을 이제 추측하기 위해 내가 계산한 표본의 확률을 이용해서 실제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기술이라는 거.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이 추정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좀 일단 한번 기억해 주자.